그러면 코를 너무 올리다 보면은 코만 다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가 죽다 보면 얘가 이제 여기를 손댔다 보니까 여기를 손대는데 제 이마를 천중을 손대는데 그럼 여기를 또 올리고 나면 어때요? 광대. 그 광대가 죽어버리잖아요. 광대가 죽어버리면 이것이 또한 후천적인 재물이거든요. 이것도. 이것이 또한 후천적으로 내 남편들도 될 수가 있고. 용마음 옥황선녀TV 총무 공덕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선사 해수정암 스님을 모시고 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네. 소원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재물복이 있는 관상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봐야 될까요? 재물을 논할 때는 일단은 이 코를 논합니다. 코가 어쨌든 준수해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그러면 이 코라는 것 자체는 자기 본인으로도 봅니다. 본인. 눈은 마음이라고 그러듯이 코는 외형적으로 갖고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 코를 봅니다. 그래서 코끝 이 준두라고 그러죠. 얘가 준두가 이 뭉실뭉실하고 또 이 정이 안 되라고 합니다. 콧망울 좌우가 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되죠. 그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디가 더 크고 작고에 따라서 어떤 재물을 가질 수 있고 없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둘이 뭉실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코가 일단은 복이 있는 코고 그러면서 콧구멍이 안 보여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방석코처럼 또 방석코는 또 어찌 보면 남편을 극한다고 우리 여성들한테는 딱 끊어져 있는 거. 그렇지만 일단은 그런 형태의 코, 이제 방석코는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의 코들이 재물을 많이 갖고 살 수 있는 코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코가 좋다고 해서 꼭 재물을 다 갖는 건 아니거든요. 눈, 코, 입, 귀, 눈썹, 모든 이 광대 이것까지도 모든 비례가 맞아야 됩니다. 얼굴에 맞아야만이 그 돈을 가질 수 있는 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단 재물을 많이 가질 것인가 적게 가질 것인가는 일단 코를 보면은 그 사람의 재물의 운이 나옵니다. 첫째 재물운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되면 재물의 운을 가질 것인가. 그냥 꼭 이 코끝하고 이것만 보면 일단은 재물이 있다 없다 나오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 인당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인당이 평평하지도 않고 볼록 튀어나오지도 않고 인당에서부터 상근에부터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콧구까지 이럴 때 반듯하니 빛깔도 누렇고 윤기가 나고 광택이 나야 됩니다. 색깔이 뭐 붉거나 검거나 그렇지 않고 그랬을 때 재물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상. 그렇지만 그 재물을 많이 가졌지 어떤 재물을 가질 수 없고 있고는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코 망울 있잖아요. 이것도 다르고 이 광대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 광대뼈가 위에 쪽으로 더 올라가 있냐, 옆으로 가 있냐, 밑으로 처져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재물을 가질 수가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관상학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사람한테는 이 골격이라는 것이 있듯이 얼굴도 면상에 골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다는 거죠. 얼굴에도. 그래서 이 뼈골자, 이 골격에 따라서 상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 사람 복고 지녔어?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정말로 재물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의 코가 뭐 너무 비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콧구멍이 이제 들려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좋다고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관상이 있다면 나쁜 관상도 따로 있나요? 그렇죠. 항상 코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코가 중심인데 만약 경우 나쁜 관상에 있어서 그러면은 콧망울이 좋고 준두, 코끝이 좋다고 그러면은 관상이 좋은 관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눈과 눈 사이가 상근이라고 그럽니다. 상근. 상근에가 가로로 나 있다든가 세로로 나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관상으로 봅니다. 이 상근이 푹 들어가 있다든가 너무 튀어나와 있다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인당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름이 거기에가 강하게 뭐 선이 몇 개로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하나로 착 그어졌다.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사업을 안 하셔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노후에 가서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노후에 가서는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거기에가 안 좋을 때는 최소한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말년을 45세로 봤지만은 요즘에는 55세까지도 말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직장 생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쯤에 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아까쯤에 보이는 코는 콧구멍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코가 이렇게 들려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려있다.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오듯이 들려있는 코는 이 사람들하고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아야 하며 이 관제, 구설, 시비가 따를 수 있는 상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첫 번째 그런 상도 이제 안 좋은 상이죠. 그리고 또 코가 이거 툭 죽어있다고 해요. 코끝이 준두가.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라면은 자기 기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상비례, 상은 큰데 코가 이렇게 짧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상근서부터 이 부위가 적은 사람 또한도 직장, 현실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제대로 풍파가 없다는 거죠. 성형을 통해 나쁜 관상이 좋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를 그렇게 이제 나쁜 유형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잘 질문하셨어요. 나쁜 유형인데 그러면은 이걸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수술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서양인들은 얼굴이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다면은 코도 이렇게 보면은 길게 해도 되잖아요. 코가 높잖아요. 어쨌든. 네, 뾰족하죠. 네, 뾰족하죠. 네. 동양인들은 어째요? 좀 동고스러운. 동고스러워잖아요. 네. 그럼 비례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왜 이제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옷 가다 오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가씨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코를 많이 올리신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비례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상정, 중정, 하정이 맞아야 되는데 코만 딱 올렸다면 이거 코는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고 본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올려버리게 되면은 고집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올리다 보니까 다른 데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마 죽어 보이고, 네, 그렇죠. 하관 죽어 보이고, 광대 죽어 보이고. 또 여기를 너무 뾰족하게 올린다 이거예요. 여기 비례를 맞춰서 동양인 얼굴에. 그럼 여기만 또 볼로가 튀어나와요. 그럼 멍청해 보인다 이거예요. 아, 그 사람의 많은 학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인상이. 네. 그런데 이제 여기 하관이 죽어 보이잖아요. 그럼 이건 노후인데 말년인데 죽어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또 막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지잖아요. 너무 과한 손을 대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 여기를 좀 손대고 나면은 여기가 약해 보이고 여기를 손대면 여기가 약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층, 비례가 많이 서양인은 서양인다운 관상, 동양인은 동양인에 가까운 관상이 최고 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성형이 아닌 관상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웃으면 만복내라. 딱 답은 그래서 항상 어떤 분들은 이제 웃고 사세요 그러잖아요. 웃으면 만복내라는 거죠. 마음에 따라서 상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재백공, 재물 있냐 없냐를 논할 때는 코를 보지만은 거기서 또 가질 때 어떠한 좋은 재물을 가질 것인가 나쁜 재물을 가질 것도 있고 거기에 관상에서도 눈, 코, 입, 귀가 반듯해야 된다. 틀어지거나 삐뚤어지거나 그러면은 그 틀어지거나 삐뚤어지는 그 지점에도 다 나이가 있습니다. 관상학적으로도 나이가 있어요. 언제쯤? 그냥 간단하게 상정, 중정, 하정이란 초년, 중년, 말년만을 노렸지만은 이 상한해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모의 밑에서 재물을 없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어디를 보냐? 이것도 이 눈썹과 눈 사이에 전태궁이거든요. 선생님, 거기는 다음 편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게. 항상 이렇게 길어지게 연결이 됩니다. 확실히 되어 있네요. 그렇죠.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어떤 한 가지 것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편은 다음 편으로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해가 됐는가요? 참고상에 할까요? 우리 소원이님들이 하실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음. 말수가 좀 그래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재물복에 관한 이야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재물복에 관한 이야기를 소원이 여러분들도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용마을 옥황선녀TV 총무 공덕심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관상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